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4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현재는 고향이자 친정이 있는 대전에 내려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서울은 화려하지만 낯설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나는 앞으로 서울에서 쭉 가정을 이루고 살겠노라. 그런 결심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은 제가 뿌리 내리고 살 곳은 아니었죠. 특히 4년 만에 막을 내린 제 결혼 생활 자체도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는데 고작 이렇게 살 걸 나는 왜 내 고향과 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을까? 회의감이 들어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럴 줄 몰랐지만 시댁 눈치도 솔찬히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씩씩하도 건강하던 저도 살짝 향수병 비슷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함해 그 어떤 식구들도 제 우울증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살려고 저는 이혼을 결정했죠. 더욱이 이 인간들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라 저는 이혼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이혼이 최종 결정이 됐을 때 제 속은 시원하게 뻥 뚫렸어요. 저 말고 이혼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 말로는 시원섭섭하다, 씁쓸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간 저를 힘들게 하던 향수병인지 우울증인지도 한 방에 나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과 남편 가족들을 병이 날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랑 동갑인 신우가 저에겐 너무 큰 스트레스였는데 가재는 걔 편이라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 편은 아니었는데요. 무조건 그 집안의 막내인 신우를 이해해줘라. 이런 분위기로 저를 힘들게만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왜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신우를 맹목적으로 이해해주고 호구짓을 당해야 한다는 걸까요? 이혼한 지금도 그 논리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연히 그때는 불만만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만은 종종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한심하고 이기적이라 싫어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일 때는 싸고 돌아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 처지를 분명하게 알았죠. 그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제가 현실을 잘 몰랐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도 너무 쿨하시고 동갑인 신우도 상식과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개념은 무슨. 신우는 제가 본 인간 중에 또라이도 그런 쌍또라이가 없었는데요. 일단 저랑 동갑이었던 신우는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도 제 짝을 찾지 못한 솔로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 대신 신우는 그때 당시 남자도 없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자기보다 먼저 결혼을 한 저와 남편을 질투했죠. 아니, 질투할 때가 그렇게 없었을까요? 게다가 신우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저랑 동갑인데도 모은 돈도 하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한심한 인간이었죠. 정말 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런 대책 없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신우는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뭔지 자기는 무조건 시댁도 빵빵하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았는데요. 같은 또래인 제가 봐도 신우는 한심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우는 집에서도 골칫거리임이 당연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런 자식이라도 며느리인 제가 깔보는 꼴은 절대 보지 못하셨어요. 원래 흠 많은 내 새끼라도 남의 까는 건 싫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망나니 같은 당신들 딸을 제가 흉이라도 볼까 전전긍긍하시며 갓 시집 왔을 때 저에게
니들 신혼인데 괜히 쉬는 날 시댁이라고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나는 나도 너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며느리 온다고 하면 나도 청소해야지, 음식해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시댁이라고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둘이 놀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만 했죠.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같이 끼어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때 제 앞날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 시월드 같은 건 모르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날강도질까지 당할 뻔했으니 제가 제일 시댁복 없는 여자였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에 살고 있는 신우 때문이었어요. 신우가 제가 한번 집에 다녀가면 노처녀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그런 거라며 시부모님을 달달 볶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늘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었다 하더군요. 그게 뭐냐면 지 오빠인 제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지원이 원래는 자기 돈이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시집갈 때 써야 하는데 그 돈을 도둑맞았다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니 이건 또 무슨 정신병인가 싶었던 저였는데 신우는 자기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며 제 앞에서도 지랄지랄을 했었어요. 아니 딸을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됐을까?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어머니도 그때는 많이 난감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시아버님은 아예 혀만 차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장가보낸 아들 내외 안 보는 게 딸의 지랄병도 맞고 당신 속도 편하다 생각하신 듯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엄마한테 시댁 자랑을 늘어놓았죠. 엄마, 우리 시어머니 진짜 짱이야. 우리 신혼이라고 휴일에 시댁에 올 것 없으니 나가서 놀러 다니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엄마 봤어? 그래서 이번 주에 대전 가려고.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덕에 신혼 때는 친정도 자주 가곤 했는데요. 덩달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저희는 제가 살고 있던 대전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서울 본사가 있는 대전지사에 2년 정도 파견을 나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편 회사의 거래처에서 근무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남편 회사가 갑이고 저희 회사가 을이었죠. 저희 회사가 하청이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알게 된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만남만 갖다가 점차 친해지게 된 케이스였어요. 아무래도 대전에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 없던 남편이 토박이었던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쇼핑은 어디 가서 해야 하는 건지, 맛집은 어디가 유명한지 등등. 남자인데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대전은 엑스포랑 성심당 말고 뭐가 유명해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렇다 보니 업무 미팅 끝나고 함께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저희는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연애를 1년 정도 했을 무렵 저희 집에서 제 남자친구를 하도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 남편을 집에 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저희 집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자주 왕래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신데 음식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남편은 그 어떤 맛집을 다녀도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맛있는 집은 없었다며 늘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손이 큰 저희 엄마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곤 하셨어요. 사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들 먹는 양이 적어
엄마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희망사항이 잘 먹는 사이를 얻는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에게 딱인 사윗감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희 집에 자주 왔고 그렇게 2년을 근무하고 다시 서울 본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둘째 저희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었는데 매일 같이 보다 주말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2년이면 한참 좋을 때잖아요. 그리고 자의도 아니고 타의로 떨어져 지내다 보니 월차가 남아나지 않았는데 그때 회사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랑이 뭔지 저는 그런 눈총을 다 견디며 남자친구를 만나러 KTX를 제 전용 전철처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 애틋함이랑 마치 첫사랑처럼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는 또 얼마나 눈물바람을 보였던지. 그렇게 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나? 남편이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며 대뜸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유나야, 진짜 이것도 매번 못하겠다.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결혼할래? 연애 3년 했으면 결혼할 때도 됐잖아. 오빠한테 시집 오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계속 행복했잖아. 결혼하면 아마 지금보다 딱 2배는 더 행복할걸? 어때? 나는 진짜 유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사실 본사로 돌아갈 때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는 거야. 정말? 나도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그야 유나 네가 서울로 와야지. 오빠 회사도 서울에 있으니까. 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기 싫어서? 유나 너 지금 다니는데 별로라고 했잖아. 그건 맞는데 막상 서울로 간다고 하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랑 친구들 전부 대전에 있기도 하고. 자주 가면 되지. 대전이랑 서울이 뭐 머나. 이렇게 KTX 타면 금방인데. 그리고 유나 너는 야무지고 똑똑해서 서울에서 금방 취직할 수 있어. 아니 집에서 살림한다고 해도 오빠는 찬성이야. 오빠가 뭐 우리 유나 굶기게 하겠어?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매력 없잖아. 누가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유나 너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빠한테 시집와. 응? 저는 남편의 그런 프로포즈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왜 심쿵한다는 표현이 전에 있었잖아요. 딱 그렇게 심장이 쿵쿵쿵 하고 마구 떨리는 기분이었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죠. 제가 가족은 당연하고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괜찮을까? 은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 서울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야무진 포부도 가졌더랬죠. 그러니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꼴이 되었는데요. 귀에 걸리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마침 다니던 회사에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을 때이기도 했어요. 제가 당시 다녔던 회사는 가족회사로 대표님 및 간부 임원들이 모두 가족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성과를 내도 승진의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슨 코딱지만한 회사에 학연, 지연 이런 것도 많은지 실망스러웠던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서울로 가서 가정도 꾸리고 새로운 직장도 찾아볼 심상이었어요.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마음 먹으면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긴 했어도 제 나이 27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그냥 하는 말이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는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깨끗하고 해가 잘 들어오는 높은 층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효녀는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엄마 아파트 하나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아파트는 제가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단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공격적으로 청약을 시작해놓기 시작했고 운이 좋았는지 역세권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꿈만 같았죠. 물론 완공이 되기까지 그 아파트 대출 갚느라 고생을 엄청 했죠. 막판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당시 살던 주택을 팔아 저희 부모님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그러니 달리 그 아파트 대출 빚도 하나 없이 살게 되었는데 다들 그 사실에 저더러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마치 저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겸손을 떨었어요. 겸손이나 마나 그게 사실이라 그렇게 말한 거기도 했는데 어차피 저는 외동이라 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거든요. 명의도 엄마 아빠 공동명의로 해드릴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건 저희 엄마 아빠가 싫다고 거절하셨어요. 도움은 도움이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제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제 명의 아파트를 그때는 몰라서 당연히 부모님 명의로 알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친정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에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라 배우자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때는 부모님 돈도 일부 들어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빌려주신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렇게라도 똑같이 편의를 봐드리고 싶었는데요. 부모님 생각은 그게 아니셨나 보더군요. 막상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눈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명의는 내 거지만 내가 사들인 엄마 아빠 집이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지분도 있는데 당연히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지. 나는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 가서도 열심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딸이 힘들게 산 아파트에 주인인 딸도 없이 두 분만 사는 게 저희 부모님은 못내 마음이 불편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물려받고 내내 팔지 않았던 땅까지 팔아 1억이란 돈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당시 갖고 있던 돈 6천만 원이랑 합쳐 저는 1억 6천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데 그때는 어지간히 저도 철이 없었는지 그 돈이 마냥 반갑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당시 1억 4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둘이 합쳐 3억을 들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3억이라니 제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라는 생각에 혼자서 이 돈이면 서울에 집도 사고 결혼식 비용을 뺀 나머지로 혼수를 해도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요. 제가 3살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서울은 집값부터가 완전히 다른 곳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3억을 다 줘도 어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현실에 저는 기가 막혔고 마치 같은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대전에 있는 제 아파트 같은 게 서울에서는 10억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서울 땅은 뭐 금으로 되어 있나요? 그저 놀랄 노짜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좀 막막했어요. 큰돈을 가지고 시작한다 생각했는데 3억은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시댁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희를 위해 도움을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 저는 사실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이혼한 지금 그 돈을 받는 게 독이라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은데 훗날 신우가 그 돈 가지고 지랄할 줄 모르고 저희는 감사하다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1억이란 돈을 받았는데 그 덕에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 근처 신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옵션도 좋고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니 혼수를 이것저것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전 빠듯하게 맞춰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여유는 없었는데요. 서울의 물가는 확실히 체감상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시댁도 서울이니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적지 않은 돈을 저희가 부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돈에 쪼들리고 심적으로 힘들 때면 그래도 나는 대전에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운이 좋게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에 남편도 관심이 많았더랬죠.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웬걸. 남편은 걸핏하면 제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물어보는 거 있죠. 자기는 왜 그게 계속 궁금해? 언제는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이니까 신경 안 쓴다며. 그래, 신경 안 써. 그래도 궁금할 수는 있는 거잖아. 내가 뭐 그 집을 팔기라도 하재? 유나, 너도 좀 웃긴다. 이젠 네 집이니까 남편이 나도 신경 끄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자꾸 궁금해하니까 딴 생각하는 것 같잖아. 그 집 명의는 내 이름이라도 엄마 아빠 돈도 들었고 우리 결혼할 때 돈 해준 거 알지?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 올랐다고 해도 딴 생각하지 마. 안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앞으로 물어보나 봐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살짝 삐친 얼굴이었는데 확실히 남자는 결혼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꼴랑 2살 많아도 지가 오빠라고 그렇게 어른인 척 다 아는 척을 하더니 결혼 후에는 무슨 말만 하면 삐쳐서는 입이 대빨 나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엔 애 같아서 귀엽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점점 제 눈에서는 콩깍지가 각질 마냥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귀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도 제 마음과 같다고 믿으며 그저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마음의 위안이나 삼으려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물어보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고향이 그리워 마음에 병을 얻고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만약 그 인간이, 아니 그 인간들이 그런 불순한 마음을 품지 않고 타지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저를 보듬어줬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제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억지를 부리면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나마 결혼하고 1년 만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걸로 그런 마음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스타트업 회사로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집안이 시끄러우니 밖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취직한 후로는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버티고 살 생각이었는데 당시 저를 뽑아준 대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저는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제가 한 번은 대표님에게 지방대 출신인 저를 왜 뽑으셨냐 여쭤보니 유나 씨는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뽑았죠. 지방대면 어때요? 자격증도 많고 그때 냈던 포트폴리오도 너무 훌륭했는데 그걸 보고 안 뽑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나는 유나 씨한테 진짜 기대가 커요. 우리 진짜 잘해봅시다. 내가 빈말은 못해서 고생 안 시킨다는 말은 못하는데 성과만 돼요. 그럼 내가 보상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었죠.
여긴 성과만 내면 보상을 해주겠다니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달콤하던 것 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당백을 하며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만난 동료들도 참 좋았는데 이게 바로 팀이구나. 한 배를 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런 동료애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일도 재미있었고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집안 문제만 없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죠. 여기서 집안 문제라는 건 신우가 몰고 온 폭풍 같은 일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시집을 가겠다며 저를 괴롭혔어요. 시집을 가면 가는 거지 왜 올케를 괴롭힐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역시 그랬죠. 지가 시집을 가는데 왜 저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저는 결국 그 일의 시작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벌여야만 했는데요. 사고는 신우가 쳤어도 결정타는 남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신우가 삽질을 했어도 남편만 중간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만 잘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남편은 어설프게 오빠 노릇 아들 노릇을 하려 제 속을 뒤집어 놨죠. 그리고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쳤는데 그 뒤통수의 서막은 조금 전 언급한 대로 난데없이 나타난 사귀고 같은 신우의 남자친구의 등장이었어요. 무슨 IT 회사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신우가 한 번은 엄청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집에 오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약을 잘못 먹었나 싶은 마음에 불안해하며 시댁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카이스트를 나왔다고. 제 고향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제 남편도 아니고 신우 남자친구가 카이스트 나온 건 전혀 궁금하지 않았죠. 하지만 신우는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것처럼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어색하게 웃으며 이참에 신우도 시집을 보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도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골칫덩어리인 신우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저한테 당신 망나니 딸을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명절이다 어버이날이다 두 분 생신에 각종 가족 행사까지 제가 시댁에 갈 일은 꽤나 많았는데 그럴 때면 신우는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 저를 무시하려 애를 썼는데 주로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촌스럽다느니 센스가 없다느니 이런 말로 인신공격을 했었죠.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나서 뭐라고 할라 치면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얄미운 짓만 골라 했는데 그러니 그런 신우와 제가 잘 지낼 미래 따윈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남자가 생겼다고 없던 친분을 과시하려 하니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오바야? 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저는 그럴만 하니까 그런다고 맞받아 쳤어요. 사실 저도 그때는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지 않고 서울에서 혼자 외로워할 때 남편은 그런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지방대 나와서 그런가 보네 하며 비수를 꽂은 인간이었어요. 막말로 남편도 인서울이 아닌 수도권 대학으로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은근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눈치를 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취직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등 헛소리를 했고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네 집이라고 저더러 오바한다는 등 그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 소리가 달갑지 않게 들렸고 남편이야 자기 동생 일이고 신우가 결혼하면 그 남자는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니 그런 신경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원래 잘난 척, 친한 척, 아는 척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더러 신우 시집 가게 그런 척을 하라는 것 같아 그것도 싫었어요.
막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차례 시댁에서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저한테 살랑거렸던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 남자가 대전에 있는 엘모 대기업에 근무를 한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남자친구 직장 때문에라도 신혼 살림을 대전에 차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대전에 제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랑 대출 조금 받으면 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저더러 팔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시부모님이든 신우한테든 대전에 제 명의집이 있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또 그 아파트를 무려 말도 안 되는 1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저는 설마 지방이라고 시세를 몰라 무턱대고 저렇게 말하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지금 그 아파트는 금매를 내놔도 3억 이상이라고 정색하며 말했는데 신우는 이미 제 아파트 시세를 다 알아봤는지 놀라지도 않고 희죽 웃으며 가족끼리인데 좀 싸게 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가족 할인 타령인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진정을 하고 말을 이어갔는데 신우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 고집대로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거죠.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억지죠. 아무래도 아가씨 오빠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집에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거 알죠? 저는 그 집 제값을 준다고 해도 팔 마음 1도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고 다른 집 알아보세요. 어머 언니, 가족끼리 진짜 너무하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네 부모님은 집이 없어요? 왜 딸도 없는데 딸 집에 살아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집이 4명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집이기도 해요. 그 집 살 때 보태준 돈도 많고 저 결혼할 때도 1억 해주셨거든요. 말 잘했네요. 언니 우리 집에서 1억 해줬잖아요. 그 돈 제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해서 그 돈 보태줘서 지금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 돈 합쳐서 저도 집 구했죠. 왜 그걸 저한테 따져요? 저는 그냥 해주셔서 받은 것 뿐이에요. 그게 아가씨 결혼 자금이었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져야죠. 따졌죠. 근데 말이 통해요? 이미 언니랑 오빠가 써버렸는데 말해봤자죠.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그 돈 받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대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됐고요. 저는 팔 마음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 좀 봐. 왜 아가씨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아니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이 나왔지. 근데 그게 뭐? 가족들한테 숨겨야 하는 일이야? 집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해? 뭐라고?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잖아. 내가 집 있는 걸 아니까 아가씨가 저런 억지를 부리고. 그냥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막말로 장인 장모님 언제까지 사신다고. 지금까지 편하게 사셨으면 이젠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되잖아. 뭐?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속으로 내 부모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에 강한 배신감이 밀려들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런 자식을 말리기는커녕 사정이 그러니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에 산다고 하는데 그 1억으로 어디 작은 빌라 같은 데 가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셨어요. 그러니 이 집 구석이 순간 다 날강도처럼 보였는데 더는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저는 말 같자는 소리 그만 말하고 이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시댁을 뛰쳐나왔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열내지 말라며 자기 동생 처지 좀 헤아려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을 신나게 하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남편이 제일 싫었어요. 자기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산다고 아무 데서나 살아도 돼? 이게 말이니? 그럼 자기 부모님도 언제까지 산다고 그렇게 버티시는 거야? 집 팔아서 아가씨 돈 해주라고 해.
야, 너는 말을, 그게 그 소리가 아니잖아. 경은이가 1억에 산다고 했으니 1억으로 가실 집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비꼬아서 듣냐? 비꼬아서 들었다고? 나는 똑똑히 들었어. 그리고 그게 자기 진심이라면 우리 이만 헤어지자. 뭐? 지금 이혼하겠단 소리야? 내가 왜 멀쩡한 내 집을 그딴 식으로 강탈당해야 해? 나는 우리 결혼자금에 아가씨 결혼자금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정리해서 아가씨 주면 되잖아. 잘 됐네. 뭐가 잘 돼?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왜긴 내가 자기 그 못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 어디 장인장모가 사는 집을 빼서 자기 동생을 주려고 해? 그 집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니, 나는 가족이니까 좀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유나 네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만? 이제 와서 그만? 아까도 말해보지. 유나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더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아까는 왜 말 못했어? 이제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말 바꾸는 거지? 내가 무슨 말도 안 돼. 나는 절대 인정 못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해. 어디 내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면 해봐.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저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덤볐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했죠. 지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은 못할 망정 저렇게 나오는 게 더 어이가 없었는데, 남매가 똑같은 건지 신우가 곧장 쫓아와 분이 안 풀렸는지 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냐고.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파트에 들어갈 거라며 이미 위치 파악도 다 했다고 큰소리 치는데 그 말이 진짜 무서웠어요. 주인인 제가 팔지 않겠다는데 아무리 신우 올케 사이라고 해도 지가 무슨 수로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게 진짜 협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세 등등하게 말했고, 더욱이 저에게 신보 그렇게 쓰면 벌 받아요. 만약에 내가 집 구하지 못해서 결혼 못하면 그건 전부 언니 때문이니까 평생 내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내가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평생 괴롭혀 줄 테니.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 집 나한테 1억에 줘요. 라며 끝까지 억지를 부렸는데 솔직히 그때는 신우가 좀 고마웠어요. 남편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혼 못한다고 해서 솔직히 짜증났는데 신우가 이렇게 저를 기꺼이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웠게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를 회유한답시고 집요하게 굴었는데 그때 한다는 말도 좀 웃겼어요. 유나, 너도 생각해봐. 이번 기회 아니면 그 기집애 시집을 물 건너 간 거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이제 시집 왔으면 시부모님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나는 이참에 경은이 그 기집애가 우리랑 좀 떨어진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정도 집회 가면 그 대기업 다닌다는 남자도 경은이 무시 못할 거잖아.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만 좀 이해해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행복? 진짜 웃긴다. 자기 가족 행복하자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를 1억에 내쫓아? 누구 맘대로.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그 집에 대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명의는 내 거라도 그 집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장인 장모님 집이야. 법으로 그 집은 자기 집이야. 그래, 내 집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안 판다고. 시세대로 제값 다 가져와. 그럼 생각해 볼게. 됐지? 이제 내 집 얘기는 그만하자. 짜증나니까.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꼬라지를 내기 시작하는데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청소가 어쩌고 돈 관리가 어쩌고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이혼하려고 상담받고 다녔는데 전에 신우가 쫓아와 협박한 거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 녹음한 걸 들려드리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했는데 그렇게 소장을 받으니 남편 놈 길길이 날뛰더군요. 이게 진짜 되는 거냐고 저더러 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왜 너랑 사냐고 따지니 그런 위자료로 자기한테 보증금을 전부 넘기라고 하더군요. 자기라도 자기 동생 도와주고 부모님 모시고 살 거라고 하는데 아주 동생 생각에 눈물겨운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쳤게요. 저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냥 각자 깨끗하게 들고 온 거 가지고 나가자고 했고 나는 아쉬울 거 없으니 싫으면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도 있으면서 저더러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자꾸만 제 집을 들먹이는 그 남자의 심보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혼하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지가 하는 건 괜찮고 제가 하는 건 문제가 있나요? 눈을 아주 까디짓고 덤비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위자료를 받냐며 판사님 앞에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고향도 버리고 가족과 친구도 떠나 서울까지 왔는지 눈물이 핑 돌았는데 결국 그 난동으로 제 이혼은 수월했어요.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은 데서 저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당연히 기세는 저한테 쏠렸죠. 그 덕에 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는데요. 액수를 떠나서 그냥 그놈한테 한 방 먹였다는 게 너무 고소했어요. 그렇게 저는 해방을 맞이한 독립군처럼 만세를 외치며 이혼을 했고 이혼이 최종 결정되던 날은 회사에 아쉬운 사표를 내며 대전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사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만큼이나 충격이 크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 내 부모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컸었는데 그래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하늘은 제 편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셔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글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들고 온 돈으로 신우를 시집 보냈더니 그게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카이스트는커녕 지방 전문대도 못 나온 놈으로 사기 전과만 3개나 있는 전문꾼이었는데 신우가 그 허우대와 현란한 언변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며 이젠 며느리도 아닌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놈은 이번에는 정말 작정을 했는지 해외로 튄 것 같다며 그 때문에 신우가 알아누웠다고 했는데 문제는 남편 또한 자기 돈만 다 잃은 거 아니냐고 알아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해고가 되었다며 이제라도 자기들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다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잠시 주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셨어요. 글쎄 저더러 저는 대전에 아파트도 있고 자기 아들 정도면 대전에 가서도 먹고 살 일이 없겠냐며 무슨 짐짝 보내듯 당신 아들을 제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말했어요. 제가 왜 이제 와서 그 인간을 다시 받아주겠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라고 정색하며 말했죠.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장인 장모한테도 배신하고 아내인 저한테도 배신할 놈이 아니냐고 저는 그런 인간과 재결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제 마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너무하다며 화를 내셨어요. 너도 참 못됐다. 어떻게 된 애가 너는 내 말을 듣고 느끼는 것도 없니? 한때는 한 이불 덮던 남편이잖아. 그래서 이혼했어요. 한 이불 덮고 살던 남편이 제 부모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아가씨가 결혼 사기당한 게 저 때문도 아닌데 왜 거짓골이 된 어머님 아들을 제가 다시 건사해야 하죠? 저는 싫어요. 뭐? 싫어? 내가 너 결혼할 때 1억까지 해줬잖아. 그 돈 어머니 아들이 다시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딸이 그 돈 날려먹은 거고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번호도 차단했는데요. 차단해서 연락이 안 오는 건지, 그때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신 건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젠 남인데 서로 어쩌고 사는지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인간이랑 무관하게 다시 제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소일거리 삼아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혼할 때 들고 나온 돈으로 엄마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고 그 가게에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생기도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제겐 매일 행복이랍니다. 그렇게 손이 커서 남한테 음식을 못 해줘서 안달이더니 지금은 단골이 아주 많아요. 다들 이모님 어머님 하며 저희 엄마를 좋아해 주시는데 정말이지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같은 솜씨는 없지만 장사 수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엄마랑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씩씩하게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나이 아직 팔팔한데 더 많은 행복을 찾으며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언젠가는 좋은 만남과 좋은 일들이 저를 찾아올 것만 같은데 그런 좋은 날들을 기다리며 오늘도 화이팅 해보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날 더 멋지게 살아보라고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혼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이없는 뒤통수 당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